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금요일 15일 내려지게 됩니다. 유 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김한규 변호사와 관련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이었죠. 이 대법원이 이 유승준 씨 입국 금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는 금요일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파기환송을 했던 만큼 유승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이 파기환송심이 이제 기속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대법원에서 당시 판단한 것이 그 LA 총영사관이 그 2002년에 있었던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그 총영사관이 어떠한 재량도 행사하지 않고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점 그리고 이 거부 처분을 이제 전화로 알린 걸 지적했거든요. 문서로 했어야 돼. 네. 이 두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 비자 발급은 거부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파기환송심도 아마 그대로 그 취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사건에 한해서는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비자 거부가 위법하다. 이런 판결과는 또 별개로 유 씨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단해서 그 유승준 씨가 본인이 원하는 건 F4 비자를 받고 네.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입국하고 이제 영리 활동도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일체 판단 내린 사실이 없고요. 네. 그냥 이 비자 발급 그 영사관에 이제 재량 행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뭐 만일에 이제 뭐 LA 영사관에서 아마 유승준 씨는 이것을 빌미로 이제 아마 또 비자 신청을 할 겁니다. 네. 그럴 때 뭐 영사관에서 이제 뭐 국민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네. 어떤 병역 풍토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2002년에 있었던 유승준 씨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이 판결 직후에 유승준 씨가 보여준 모습들 여러 인터뷰에서 본인이 뭐 그 당시에 뭐 군대 간 적이 말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발언도 지금 보도 나왔는데 이런 네.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네.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비자를 이제 발급을 허용해줘서 아마 뭐 그렇게 판단 내릴 수도 있고 그건 아마 LA 총영사관이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법무부가 지금 입국 금지 계속 그 결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까지 다 해결돼야지만이 아무래도 유승준 씨가 본인이 원하는 게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 어떤 발급상 절차상의 어떤 좀 그런 부적절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유승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유 씨가 입국할 때까지는 또 앞으로 많은 절차라든지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만일에 총영사관이 네.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데 이번에는 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재량이라는 걸 한번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자.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하고 뭐 병역 풍토도 고조를 해보고 뭐 또다시 거부하게 되면 또다시 소송을 할 거고요. 네. 그럼 소송이 지난번은 2015년에 시작이 돼서 2019년에 끝났는데 그러면 또 한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이거는 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유 씨가 계속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비자가 허용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텐데 비자 네. 발급이 거부되면 또다시 이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예, 아마도 뭐 결국은 이제 총영사관의 판단 이건 뭐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뭐 법무부라든가 법무청이라든가 어떤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아마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렇군요. 벌써 27년이라는 참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병역 기피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당시에 어떤 그런 결정이 좀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이었지 않냐는 얘기들도 있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좀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뭐 계속 용서할 수 없다라는 여론들도 있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사람마다 다 이제 생각은 다양할 거고요. 네. 또 유승준 씨 개인한테는 또 뭐 굉장히 본인이 가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겨질 여지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유승준 씨는 현재 외국인이거든요.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헌법에서도 규정된 입국의 자유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 비자 발급이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또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뭐 한국인이었으면 뭐 큰일 날 문제였죠. 진작에 이건 뭐 여러 가지 비례 원칙이라든가 이거는 문제가 될 텐데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순신 씨는 뭐 여러 가지 뭐 억울하다고 하지만 사실 관광 비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본인이 관광 비자로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온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예,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언제든지 올 수는 있습니다. F4 비자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죠. 네, 그 비자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예전에 가서 활동한 것을 또다시 뭐 또 하고 싶은 거 아니겠냐. 이건 충분히 뭐 합리적 의심이니까 네. 사실 오는 거는 문제도 없는데 아하, 예. 이게 F4 비자다. 이 부분이 또다시 총영사관이 이 비자 발급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법무부의 입국 금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재량권 남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저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뭐 이순신 씨가 뭐 범죄자냐? 사실 형사처벌 받은 건 아닙니다. 네. 이분이 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사실 이 부분은 근데 결국은 그 당시 이제 병역 문제, 사실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모병제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네. 징병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정 기간 뭐 잠시 외국으로 가 있다가 국적을 변경하고 좀 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만약 국민 여론이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허용되는 여론은 좀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결정이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죠. 저희 리포트에서도 다루기도 했지만 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기일이 내일로 다가왔거든요. 뭐 검찰이 내일 추가 기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의미 또 앞으로의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미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뭐 많은 혐의들, 뭐 11가지 혐의라고 했는데요. 뭐 크게는 뭐 3가지입니다. 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랑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증권사 직원이죠. 예, 난 증거인멸 교사. 이 크게 세 부분인데 네. 이 뭐 사모펀드 의혹에 관련해서는 지금 조국 전 장관과 뭐 공모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기존에 이미 구속된 그 오촌 조카죠. 그 네. 오촌 조카와 공모 혐의가 있느냐인데 그 당시 뭐 펀드 운영사의 그 주식에 대해서 투자한 어떤 상장 회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2억이 넘는 뭐 혜택을 보고 주식을 취득한 건 아니냐. 네. 결국 이렇게 되면 공직자윤리법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표창장 유조 혐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네. 맨 처음 기소됐던 인사청문회 당일 9월 6일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과연 자녀들 입시에 이것이 행사됐느냐 이 문제.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기 학교에서 이 증거원사 직원과 네. 이 뭐 컴퓨터를 옮기는 장면들 이것이 과연 증거인멸 교사한 의혹이 사실이냐. 뭐 총 이런 부분으로 아마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이 정 교수의 구속 만기일 전 그러니까 기소를 하기 전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조 전 장관 소환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는 뭐 아직 요새는 뭐 이렇게 뭐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뭐 널리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일부 언론 보도만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오촌 조카가 이미 구속이 되었고 그리고 오촌 조카와 지금 정경심 측 교수 간에는 서로 간에 좀 약간 이해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간에 책임을 서로 미루는 형식이 되는데 네. 거기서 많은 어떤 범죄의 진술이라든가 증거들이 이미 검찰 입장에서는 확보된 것 같고요. 이 조국 전 장관의 진술이 없어도 충분히 증거가 있다 이런 자신감이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네. 오히려 이 오촌 조카랑 이 정 교수 간의 이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를 이용해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또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명의로 된 계좌를 추적하고 또 서울대 법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걸 보면서 조 전 장관이 직접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에 소환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법조계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정경심 교수 이 구속 이 만기가 지금 다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그 전에 소환 조사 한두 차례 하고 이렇게 좀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무래도 뭐 정 교수가 사실 추석 불응을 상당히 많이 해서 아마 네. 조사가 끝끝내 지금 진척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사실 벌써 지금 거의 3개월에 좀 70일이 넘는 수사 기간이고 네. 일정 부분 검찰도 이 수사 장기화되는 것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아니면 그다음 주 정도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조 장관을 소환해서 좀 수사가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정경심 교수랑 어느 정도 간의 공모가 있었는지, 네. 그다음에 자녀 입학할 당시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던 서울대 로스쿨에서 이런 어떤 증명서 발급이라든 것이 이것이 허위로 발급된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또 한 분 있는데요. 바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아들 논문 또 딸의 입시 부분 이런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혹들입니까? 네, 사실은 뭐 나경원 원내대표죠.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한 의혹입니다. 네. 뭐 지금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당시에 잠시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와서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서울대에서 외국에서 발표한 그 연구 초록에 본인이 제1 저자로 이름이 등재된 겁니다. 네. 고등학생 신분으로. 사실 의학 논문인데 과연 고등학생이 지금 1 저자로 지금 초록에 등재된 그것이 뭐 합리적이냐, 본인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거든요. 네. 사실 그 후에 바로 미국 예일대에 입학하게 됐는데 이 고발인 측은 결국은 이 논문 초록에 1 저자로 등재된 것이 지금 제대로 좀 등재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갖고 고발했고요.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대학의 입학 과정에서 또다시 업무 방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고발한 겁니다. 네. 이 54일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뭐 어제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한 지 54일 만에 착수한 게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거는 뭐 고발인 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2달 가까이거든요. 네. 사실은 2달 가까이면은 그 검찰 입장에서 사실 이게 피고발인 조사도 아니고 고발한 사람, 그러니까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내 얘기가 어떤 증거가 있고 나한테는 어떤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 들어주는 기간이라면은 2달 가까이는 좀 약간 검찰이 너무 늦게 지금 고발인 조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네, 앞서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 주로 하셨는데 딸의 성신여대 입학 의혹도 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딸 같은 경우도 지금 2011년으로 알려졌는데 2011, 1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학 당시에 장애인 전형이 그 당시 성신여대에 있었습니다. 이제 장애인 전형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 그 당시 언론에서 상당히 좀 보도한 그 모 뉴스타파 언론사가 있는데 이 뉴스타파랑 이 나경원 의원 간에 이걸 명예훼손 관련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원 판단에 의하면은 그 법원은 어떤지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딸이 입학한 것 같고 그 어떤 특혜성 입학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우회적으로 법원은 이미 판단을 내린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혜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입시 비위 더 나아가서 이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업무 방해였느냐 이 부분은 아마 검찰 수사가 들여다봐야겠지만 이미 법원에서 특혜라고 이미 인정이 된 걸로 보면은 고발인들은 그럼 특혜면 이것이 과연 업무 방해에 이를 정도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검찰이 밝혀달라. 고발한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역시 뭐 고발 취지로 보면은 좀 상당히 합리적인 의혹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 고발인 조사라든지 또 이 자녀들 또 더 나아가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조사할 가능성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서울대 모 교수, 의대 교수죠. 의 교수가 어느 정도로 이 논문 초록 과정에서 그 아들이 그 당시 고등학생 신분인데 관여를 했고 직접 작업했는지 결국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교직원들, 교수들, 과연 면접위원들 지금도 아마 다 재직중일 걸 알고 있는데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피고발인이 나경원 의원이니까 나경원 의원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제1야당의 원내대표고 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피고발인 조사 시기를 지금 총선 전에 이르게 좀 잡을 것인지 총선 직후에 잡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할 것 같으로 봅니다. 네, 오늘 3가지 주제 함께 다뤄봤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